작은 인체를 만드는 작업을 주로 했었고, 지금은 뭐 사물에 관심을 갖고 그 사물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결합할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인체를 포함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 고민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고요. 근데 또 요즘 제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뭐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유난히 그림을 그리는 걸 막 아주 좋아했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뭐 그림을 그리는 거나 아니면 뭐 좀 어떤 예쁜 사물, 뭐 좀 신기한 사물들을 모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뭐 그렇게 뭐 윤리적으로 뭐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공간 안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뭐 조합을 하고 그런 거를 어렸을 때도 즐겼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 물고기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어느 부분은 인위적으로 내가 그 움직임들을 제어를 하고 그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작업에서도 우연적인 거랑 좀 의도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되는 거랑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제가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미대를 진학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뭐 그때쯤인 것 같고요. 그 전에도 미술 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학교 미술부에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장래를 그때도 뭐 작가가 돼야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미술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입학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입학하면서부터 꾸준히 입체를 만드는 거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뭐 회학과 내에서도 뭐 조소 수업이나 뭐 그런 관련된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나 아니면 그 외 활동에서 입체 만드는 일들을 했었고, 회학과이기 때문에 가장 메인, 그러니까 뭐 비중을 뒀던 거는 어쨌든 회화를 공부하는 거. 그거는 뭐 이렇게 조금 학교 수업에 되게 충실하게 그 목표를 좀 따르는 거를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점점 알아가고 뭐 기술을 뭐 기술적인 부분도 좀 발전을 시키고 아니면 또 회화적으로 뭐, 뭐 연구하고 뭐 그런 것들에 그게 막 아주 창의적인 일이라고는 뭐 그런 일을 하진 않았지만 학습을 하는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 두 개가 계속 공존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게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회화를 공부하다 보니 제가 능력에서 뭐 못 따라준 부분들이 있었고 또 아니면 또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조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입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대학원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게까지 제가 작가를 하겠다라는 이제 확신은 쓰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또 대학원을 가게 된 이유는 아마 이제 제가 어느 순간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나 이제 현대 미술을 즐기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보면 전시가 너무 재미있고 다른 작업들이 너무 다른 작가 작업들에 감명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작가가 돼야지라는 생각까지는 안 갔어도 그냥 이 현대 미술을 계속 즐기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된 것 같고 입체를 할 거니까 뭐 전공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거는 그 당시 이미 저는 이제 뭐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작가가 그렇게 느꼈을 텐데 회화랑 뭐 조각이랑 그런 게 나눠져 있지 않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랬고 그리고 전공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뭐 회화로 연장을 해서 더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도 저희 때가 뭐 그런 게 좀 시작되는 시기였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회화 전공한 친구들 중에 지금 조각에 가까운 작업들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편이고요. 제가 제 작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작업은 이 작업인데, 이 두 개의 인물, 그러니까 본격적이라는 말은 조금 안 맞긴 한데,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라고 돌이켜 보면 그 시작점에 얘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 생각이 드는 작업이긴 해요. 조각을 해야지 뭐 현대 미술의 흐름 내에서 내가 뭐 지금 이런 게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된 작업은 아니고, 만들어 놓은 작은 프라모델이 내 주변에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만드는 걸 좋아했었으니까요. 제 지금 아직까지도 인체를 만드는 뭐 재료인 폴리머 클레이가 제품명으로는 스컬피, 그러니까 그때 주변에 또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두 개를 그냥 결합하고 저도 뭐 그냥 장난삼아 했던 일이고 그냥 있어서 했던 일이지만 그 결과가 저 만족스러워서, 그게 아마 대학교 3학년 때쯤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다고 생각되는 게 뭐 그 당시 작업들 중에 많이 없어졌는데 유난히 제가 이거는 계속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도 뭐 조금 조각들을 하긴 했지만 그 기점에 있는 작업이 이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작은 뭐 프라모델 같은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크기가 작아진 것 같아요. 제가 작은 곤충을 좋아한다거나 뭐 작은 생물들, 뭐 작은 물건들을 좋아한다거나, 그러니까 크기가 의도적으로 나는 작게 해서 어떤 뭐 미술적 뭐 재미를 추구해야지 뭐 그렇게까지는 시작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작은 사물들을 좋아하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시작이 된 것 같고, 하다 보니 인물이 작아졌을 때 아니면 충격적인 장면이 작아졌을 때는 또 보통 크기거나 큰 크기와는 다른 느낌을 주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마 이 작업이 시작된 거에는 그 폴리머 클레이라는 재료가, 폴리머 클레이 안에 스컬피가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컬피는 제품명이니까, 근데 워낙에 이 제품이 제일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용이 돼서 뭐 다른 작가들도 뭐 그냥 스컬피라고 표현을 하고, 저도 누가 뭐 이거 재료가 뭐냐고 물어보면 스컬피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제품명이긴 하고요. 장점은 제가 조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점토 사용하는 거에 아주 익숙하진 않은데, 이 재료의 특성은 굳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열을 가하기 전까지는 얘가 그냥 점토의 형태인데, 일정 열을 가하면 그때는 이제 딱딱하게 굳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같이 조금 충분히 작업에 시간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잘 어울리는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 제가 경험했던 점토에 비하면 조직이 좀 치밀한 감이 있고, 그래서 좀 인간의 피부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작업하기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폴리머 클레이가 색깔이 제품마다 한 30가지 정도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그 클레이를 섞어서 우선은 처음부터 조금 기본 색깔은 만드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물감을 이용해서 회화 작업을 한다는 기분으로 표면을 다시 처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색깔을 넣고요. 대학원 다닐 때 공모에 지원을 해서 당선이 돼서 개인전을 지원을 하는 거를 공모를 받아서 하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되게 운이 좋았는데, 사실 공모는 저는 대학원 때 했던
회화 작업으로 공모를 냈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갤러리가 이제 장소를 옮기면서 이전을 하면서 원래 계획던 전시보다 뭐 한 6개월 정도 시간 여유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뭐 준비한 작업 말고 새로운 작업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때 그러면 뭐 공모는 회화로 했지만 그냥 제가 최근에 하는 작업으로 전시를 준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갤러리의 이제 큐레이터 분도 그거를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때는 뭐 작업을 제 집에서 했었고요. 그 전에는 뭐 그림 그릴 때는 어디 실기실에서 뭐 항상 했는데 집에서 계속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스란히 좀 제 뭐 물고기를 기르거나 집에서 아니면 뭐 곤충을 기르거나 물건들을 모으거나 그런 취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반영돼서 작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촬영 뭐 작품 촬영도 뭐 동네 놀이터 가서 하고 아니면 뭐 집에서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미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이랑 딱 붙어서 작업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제 취향껏 살 수 있는 뭐 공간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모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간다거나 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상점에 간다거나 그럴 때 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디자인의 병이나 캔을 보면 그게 저는 되게 내용물과 상관없이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작업을 목표로 모으진 않았고 모으다 보니까 얘가 작업에 활용이 되고 그러고는 이제 뭐 조금 의도적으로 모으기도 했었고요. 인간이 해낸 그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캔이어도 디자인이 좋으면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림들이 좋으면 뭐 그런 부분에 좀 끌리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제가 원하는 의도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를 억지로 찾을 때도 있고요. 뭐 나는 캔에 어떤 디자인 인물이 필요하다 뭐 그러면 좀 그거를 일부러 찾아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조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의도에 맞다고 생각되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제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디자인들을 보여주는 제품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세일러라는 작품에 들어간 거는 이 선원의 그림인데 뭐 아주 잘 그리지도 않았고 좀 엉성하게 그려진 인물인데 뭐 그게 저는 좀 좋았었거든요. 제가 뭐 그동안 그렇게 그려진 디자인을 못 봤기 때문에 걔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말끔하게 잘 그리지 않은 그림이라 더 좋았던 거, 뭐 그런 식으로 좀 기대하지 않은 이미지들이 보여질 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이 못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아무리 그래도 뭐 똑같이 못 만드는 거 하나, 뭐 그 다음에 어쨌든 밖에 있는 이미지들은 아주 사실적인 인간을 재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인간에 가까운 형태로 재현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생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왕이면 저도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보통 제가 선택한 사물들은 이렇게 쨍하고 이렇게 강한 느낌이라면 제가 만들어낸 이미지들은 좀 약하고 좀 어설프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두 개가 이렇게 딱 결합했을 때 나오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있을 때보다 두 개가 결합됐을 때 하나는 더 강해 보이고 하나는 더 약해 보이고 그런 상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트의 진열장을 보면 이렇게 마트의 진열대를 보면 여러 개 있을 때 더 재미있는 것처럼 그린 자이언트 캔을 보면 외부에는 그 녹색 거인이 메인 이미지로 나오고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옥수수 알갱이의 모양은 거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마다 이제 시대마다 다른데 그런 게 드러날 때도 있고 안 드러날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 캔을 보면 제일 먼저 인간한테 그러니까 구매자한테 각인되는 거는 건강한 거인의 이미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내가 그 캔을 모으는 이유도 그 이미지들이 좋아서 그 캔을 모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품을 열었을 때 안에 그 이미지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내지는 우리가 그런 이미지에 속아서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있구나 소비를 하고 있구나 어떤 좀 반감과 그런 면에서는 조금 상업적인 술수에 대한 반감과 함께 사실은 그 밑에는 그 디자인에 대한 일종의 경외감 그런 게 작용해서 만들어진 작업이에요. 그래서 다 외부에 있는 이미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린자이언트 안에 녹색 인물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 같이 전시했던 천하장사 같은 경우는 천하장사도 그 유명한 작가 만화가이신 그분이 그려낸 그 소년의 이미지를 제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이 됐던 작업이고요. 상당히 그 5개의 작업은 제 작업보다는 그거를 디자인하신 작가분들의 이제 힘에 좀 기대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그것도 그 거버병에 사실은 그런 귀엽게 생긴 아이들의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했던 작업이긴 한데 안에 유리병 안에 어린아이의 인물을 넣고 보니까 그게 너무 예뻐서 굳이 라벨이 그걸 안 가리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라벨을 없애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방학 숙제에 대한 조금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그랬나. 네. 그러니까 부담은 없고 하긴 해야 되고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붙인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본 좀 충격적인 영상이 그 참치를 잡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어업을 하지 않는데 참치를 잡기 위해서는 참치가 돌고래 떼를 따라가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물을 잡을 때 돌고래와 함께 참치를 같이 잡거든요. 근데 그런 좀 충격적인 영상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버리는데 돌고래들은 같이 잡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 당시 참치 캔들에 보면 작은 라벨로 돌핀 세이프라는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사용된 캔도 잘 살펴보면 안에 돌핀 세이프라는 문구와 돌고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건 그러니까 그 전후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왜 이 참치캔이 돌핀을 구한다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관심이 없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외면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이 나면 그걸 또 작업에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걸 작업을 위해 어떤 이슈를 찾거나 어떤 이슈가 직접적으로 작업에 영향을 주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작가가 있다면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의도에 의해서 제 작업을 바꿨다기보다는 그 전시 의도에 제가 맞아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당시 갖고 있던 생각이나 계획이랑 전시 뭐 계획이랑 의도랑 딱 맞아서 작업이 됐고, 근데 어쨌든 전시 공간이 결정이 되고 어떻게 전시할지가 결정되고 같이 전시할 작가들이 결정이 되니까 제가 좀 더 작업을 하는데 확신을 갖고 작업을 하게 만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거에 좀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더 조금 더 달라 뭐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버려야 되는, 당연히 버려야 되는 물건들을 제가 좀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보관해야 되는 물건들은 그렇게 애정이 안 생기는데, 2006년 이제 세 번째 개인전을 그 전에 하던 작업들을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얘를 마지막으로 조금,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뭐 이제 목표가 새로운 작업을 하자라기보다는 지금 했던 작업들을 좀 한번 정리하고 가자라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작업이 새롭게 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뭐 조금 더 뭐 인체에 집중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사물이나 뭐 인간이 만들어낸 디자인이나 그런 게 더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었다면, 세 번째 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만드는 거에도 조금 익숙해진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물 자체에 집중했던 전시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설정이나 어떤 오브제를 가지고 오는 거에 보다는, 제가 인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내가 나체를 만든다는 생각을 생각해보면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미술에서 인간의 좀 본질을 표현할 때는 뭐 옷이 좀 필요하지 않겠다, 뭐 어떤 분도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옷을 표현을 안 했었던 것 같고, 뭐 근데 어느 순간 뭐 이 인물의 설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복장도, 특히 뭐 갑옷이라던가 뭐 그런 거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근데 그런 인물이 나온 거에 제일 뭐 시작점에는 갑옷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들, 그거를 좀 인간한테 좀 장착을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업을 그렇게 잘 만드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만드는 동안 되게 고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쭉쭉 나오면 제가 그런 조물주 같은 느낌이 날 텐데, 하나하나 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뭐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작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작업은 이제 2006년, 7년, 지금 한 15년 전에 했던 작업 같은데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우선은 그냥 인물을 만들어야지 하고 인물을 만들진 않고, 뭐 특히나 지금이야 뭐 쉽게 만들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인물을 만드는 게 재밌기도 하면서 반대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시기니까, 그럼에도 그 작업을 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문신을 하면 나는 내 몸에 아디다스 무늬를 하고 마크를 하면 하고 싶다, 뭐 내지는 어떤 몸이 멋진 사람이 그런 문신을 하면 멋있겠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든 그거를 좀 재현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우선은 그래서 뭐 찾아본 게 아디다스 뭐 체육복 뭐 그런 거 어떻게 디자인이 되나 그런 걸 찾아봤었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는 인물을 이제 대충 뭐 동양인과 서양인의 중간 정도 되는
뭐 좀 신체 건장한 인물로 설정을 하고 그런 뭐 모델들을 좀 찾아보고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몇몇 미술 인체에 관한 미술 서적이나 뭐 그런 거 참고로 뭐 그렇게 작업을 했고 뭐 동생이 지나가면 동생 좀 잠깐 불러다가 이제 등 같은 거를 뭐 연습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알미늄 봉으로 인물의 뼈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조금 강한 뭐 플라스틱 계열의 뭐 접착제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인물을 붙여나가는 작업을 이제 했고요. 근데 뭐 순수하게 이렇게 소조로 완성된 건 아니고 붙이고 나서 다시 이제 조각도로 깎고 다시 붙이고 뭐 그런 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작업이고 다 완성된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점토를 처음부터 약간 피부색 톤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졌고 완성된 다음에 물감을 이용해서 유화 물감을 이용해서 포인트가 되는 뭐 손이나 뭐 발에 뭐 붉은색 뭐 눈 뭐 그런 부분들을 색깔을 조금 더 칠하고 뭐 핏줄이 조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약간 푸른색 계열의 약한 색깔들을 조금 더 뭐 넣었고요. 그 전에 먼저 인간의 이제 그 문신이 된 이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도로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홈을 내고 거기에 다른 색깔 이제 점토를 채우는 일종의 상감 기법으로 완성을 한 작업이에요. 이런 뭐 프로세스는 다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 완성하고 뭐 어떤 오브제랑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뒤에 있는 캔은 뭐 그런 식으로 결합이 되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뭐 안에 기름을 채워 넣는다거나 뭐 아니면 안에 어떤 뭐 물질을 채워 넣는다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고요. 뭐 이왕 뭐 예를 들어 안에 기름을 넣는다고 하면 기름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 뭐를 넣는 게 좋은가? 그래서 그럼 나는 올리브유를 넣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제품마다 또 색깔이 다 다를 테니까 제일 큰 이왕이면 외국 물건도 많은 이제 매장에 가서 색깔을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이제 뭐 채워 넣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얘를 베이스를 만들까, 어떤 좌다에 올리는 게 어울릴까, 뭐 그런 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직접 만들 때도 있고, 뭐 의뢰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인체를 뭐 지금보다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도 훨씬 더 많고 저도 이제 경험이 생겨서 지금은 금방 만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작은 작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좀 움츠러들어서 좀 이렇게 몸이 좀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것도 좀 작업을 확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 내가 막 이렇게 뭘 쉽게 만들어냈다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재료가 굳으면서 수축이 거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샘플을 두고 작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크기는 뭐 지난 뭐 15년을 보면 꾸준히 변하는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제 기분이나 뭐 그때 상황에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관련된 오브제에 맞춰서 크기가 조금 변화하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인물상들은 좀 크기가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는 그 낚시를 좋아했었고 그 낚시에 사용되는 그 미끼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거가 뭐 그냥
취미 활동으로서 작품으로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수집품으로서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인물로도 이걸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항상 인간에 대해서 저는 좀 연민이나 좀 특히 개개인 인간에 대해서는 좀 사회에서 힘들게 산다 아니면 좀 불쌍한 존재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인간을 좀 힘든 상황이나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인간들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미끼도 마찬가지로 무언가의 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자기 의지와 좀 상관없이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한 인물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좋아하니까 피규어를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잘 모으시는 만큼 모으진 않지만 지금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저는 남들과는 달랐던 거는 남들과 다른 게 아니라 사실 피규어 모으는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면 옛날에는 하나 사기 되게 어려웠던 거를 지금은 쉽게 사고 하면 더 즐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옛날엔 금붕어 하나 사려면 한참 필요했던 돈이 지금 밥값 정도면 살 수 있는 그런 좀 금전의 가치가 달라지는 시기가 와서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의 시작점이 됐던 거는 말씀하신 그 아주 작은 이렇게 35대 1 크기의 군인 그게 시작이었고 근데 정말 이 피규어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작은 인물상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긴 하고요. 정말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훨씬 더 곤충이나 동물이나 인간 외의 것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이긴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인간이 등장하는 거는 그냥 제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그거는 본능적으로 어떤 이렇게 감정을 느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근데 아마 이제 평균적으로 저는 인간을 조금 그렇게 다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즐거운 시기도 있고 그렇겠지만 좀 힘든 시기가 많고 그러다 즐거운 게 있고 그게 보통 평균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인간 전체를 볼 때, 인간의 삶을 볼 때,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안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인간 전체가 다 그렇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의 고통이 아니라 그냥 인간 삶의 생명의 삶 전체를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주 닮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생각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또 아주 안 닮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작업이 사실은 좀 섬뜩한 부분도 있고 좀 잔인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저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좀 세심하게 사물을 보고 그런 아니면 인간을 좀 관찰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랑 성향이 잘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제 작업이 회화의 연장선에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봐줄 때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거든요. 이제 이미 좀 한 단락 지어진 과거 작업을 얘기를 하자고 치면 저는 좀 입체로 된 회화라는 생각은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이나 표면 질감이나 그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입체지만 이렇게 관객이 이렇게 360도에서 본다기보다는 어떤
한 씬을 본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설정을 이렇게 한 씬에서만 보길 좀 기대하면서 작업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인물이 있고 뒤에 뭐 공간이 배경이 있고 뭐 공간이 있고 뭐 그 사이에 뭐 물건들이 있고 그럼 그게 제일 잘 보여줄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뭐 근경, 중경, 원경 뭐 그런 것처럼 아니면 뭐 어떤 이야기이던가 그런 거를 좀 생각은 하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어떻게 나야지라고 뭐 그런 거보다는 좀 뭐 인물도 조금 단편적으로 전체보다는 딱 어떤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는 기분으로 좀 작업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일 뭐 강하게 각인될 어떤 이미지 하나를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초기작들은 좀 어떤 확실한 표정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뭐 고통스럽다던가 뭐 대부분 다 고통스러운데 예. 고통스러운 표정을 가지었다면 점점 뭐 최근으로 올수록은 좀 그냥 아무 표정이 없는 듯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별 무표정한 얼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기작이랑 지금작이랑 놓고 보면 초기작이 더 좋거든요. 사실적이기도 하고 이미지도 강하고. 근데 그렇게 인물이 강해지면 표정이 강해지면 다른 부분들은 좀 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은 그런 전체가 좀 보여주길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향이 그렇게 긴 이야기나 뭐 그런 걸 만드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가 뭐 없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뭐 관심 있게 본 글이나 상황이나 그런 게 작용은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제 성향 자체는 어떤 상황을 그냥 딱 설정하고 그걸 보여주고 그렇게 좀 단편적인 부분이 제 성향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막 제 작업에 어떤 뭐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점점 최근 작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 이야기는 좀 없어지는 편인 것 같고요. 작업하면서 저는 막 이렇게 어떤 의도를 많이 갖고는 작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넣고 싶지 않는데 뭔가 만들고 싶고 뭐 그런 상황이 지금인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없는데 뭔가 만들고 싶고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가 없는 무언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생각나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아예 뭐 또 의도가 없진 않은 것 같고 작업은. 근데 또 그런 게 확고한 게 생각이 났을 때 확실히 작업을 진행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생기길 기대하긴 해요. 아무래도 어떤 작업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떤 기획이나 그런 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경우는 좀 더 의도를 갖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의도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작업했던 작업들은 끝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았고 아니면 보여주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뭐 보여드린 작업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까지는 작업이 작았기 때문에 어려움보다는 장점이 많았었고요. 예를 들어 특히 뭐 초반에는 작업 공간이 뭐 아무래도 그냥 작은 책상 하나면 해결이 되고 집에서 작업할 수 있고 그런 거랑 작품이 완성된 다음에 보관하는 거나 아니면 전시를 할 때 운송비가 뭐 따로 들지 않는다거나 특히 뭐 외국에서 전시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작업이 작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막상 전시를 할 때는 조금 작업이 작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얘를 올려서 보여줄 것인가 좌대에 대한 고민이나 뭐 설치 방법에 대한 거는 조금 좀 불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반대로 조금 여기에 내가 신경을 계속 쓰는 게 조금
소모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또 뭐 작품 전시할 때 작품 보호 문제나 그런 거를 어쨌든 고민은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근래에는 이제 좀 이런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크기에 대해서 좀 큰 작업을 하고 싶거나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그 경험이 조금 적어서 아무래도 좀 쉽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지난 뭐 한 10년, 20년으로 보면 작품 크기도 계속 꾸준히 그 안에서 변화를 했었고, 근데 그게 막 의도로 크게 해야지 아니면 작게 해야지 뭐 그런 의도가 있진 않고 그냥 그때 제 상황이나 아니면 전시 공간이나 뭐 그런 뭐 내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크기는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그 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전속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뭐 안정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뭐 작업을 적어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고 또 그 뭐 다른 것보다 갤러리를 통해서 좋은 작가들을 만난 거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뭐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뭐 외국 작가들도 어떻게 작업하는지 뭐 그런 걸 좀 알게 됐고 또 국내의 좋은 작가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 뭐 그리고 뭐 다양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던 거를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어, 뭐 예를 들어 뭐 작업들을 보관을 한다거나 뭐 그런 좀 작가들이 일일이 다 챙길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 뭐 저는 가장 좋은 거는 그 좋은 작업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좋은 방향들을 어, 제시를 해주시고 뭐 그런 것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두산에서 작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때 뭐 그거에 선정이 돼서 1년에 6명의 작가를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에 선정이 돼서 뭐 가게 됐고요. 어쨌든 그게 기업에서 뭐 작가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업적인 성격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갤러리 관계나 뭐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되게 잘 그리고 그때 뭐 지금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그 분들의 뭐 작가에 대한 이렇게 배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뭐 현대 미술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뉴욕에서 작업을 하고 작품들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거기 작업실이 꽤 큰 작업실이 지원이 되고요. 뭐 숙소가 지원이 되는데 안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작가들의 작업을 보고 미술 현장을 좀 돌아보고 그런 거에 더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또 워낙에 큰 도시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게 모르게 사실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제 작업에 영향을 많이 주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제 작업 중에 러브미 스윗이라는 작업, 뭐 꿀 작업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그 레지던시에서 시작이 됐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도 제가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뭐 그리고 워낙에 관광객들이 많은 도시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현실감이 없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작업들이 그 이후에 개인전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부터 제가 좋아했던 거고 뭐 새장을 모은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를 키우거나 뭐 뭐 작업실에서도 그랬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전시 공간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한 새장이 하나 들어갈도 괜찮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작업이 나왔던 것 같고, 어쨌든 좀 작업 내용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허무한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니면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아마 그 뉴욕에서의 뭐 사람들을 보고 느꼈던 경험들 그런 게 좀 깔려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사실은 의미라기보다는 둘 다 사실 제가 좋아해서 모았던 거긴 해요. 트로피도 뭔가 제게 아니라도 남들이 받은 그 트로피를 저는 좋아해서 그거를 모으는 일을 하고 있었고, 새장도 새를 기르지 않아도 새장이 갖는 조형적인 뭐 아름다움 같은 거에 관심을 갖고 모으고 있었고, 가두는 거에 누군가의 이제 성취나 뭐 성공 같은 걸 가둔다는 그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같은 전시 때 나왔으니까 예, 뭐 그 작업이 두 개가 뭐 물리적으로 연결은 안 돼 있지만 비슷한 의미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꿀도 그렇고 트로피도 그렇고 이렇게 빛나고 이제 환상적이고 좀 일시적이고 뭐 좀 그런 뭐 인간에 대한 보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탐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 계속 그 제가 좀 그 노래가 계속 귀에 맴돌아서 예, 그냥 그러면 그렇게 두 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한 몇 개월이 계속 그 노래가 계속 귀에서 예, 맴돌아서 다른 노래도 생각났을 텐데 얘네들 이렇게 두 개 전시할 때 하나씩 하나씩 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뭐 조금 더 의도에서 벗어난 우연적인 결과들을 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꿀도 내가 의도대로 다 녹여서 형태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형태들 뭐, 뭐 이렇게 돌의 형태도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데 이렇게 너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은 형태들의 매력을 느끼던 시기라 그렇게 나온 것 같고 트로피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새들이 살면서 배설물이나 뭐 아니면 모이를 이제 흐트리거나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는 작업이었는데 그게 의도대로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저는 아름다움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뭐 계속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우연적인 형태, 자연스러운 형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시기라 뭐 열에 의해 녹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꿀을 재현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꿀이 갖는 이미지 중에 유혹에 끌려서 뭔가 탕진한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뭐 반대로 꿀 하면 뭔가 건강하고 열심히 모은 무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또 그런 이미지들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작업이고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우연적인 형태이기도 하고 또 뭐 일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고정이 되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 판매가 쉽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국립현대에서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소장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좀 그걸 다시 고정하는 작업을 해서 이제 좌대를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고 그 이후에 그래서 뭐 전시를 뭐 소장품 전시를 할 때 본 적이 있는데 미술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작품의 형태로 보존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뭐 그 뉴욕에서 했던 작업 중에
뭐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이 여러 마리의 개들을 끌고 다니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그 작업에 들어가는 강아지 같은 경우 개들을 내가 직접 만들까 하다가 근데 뭐 과거에 만들어진 그걸 다이캐스팅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금속으로 만들어진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개 인형이 있어요. 작은 그러니까 앤틱 뭐 지금은 생산이 안 되니까 앤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거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기도 했고 그래서 걔는 이제 흔하게 나오는 물건은 아니고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거고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로 꽤 많이 돌 같은 경우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나 혼자 비딩할 때도 많아서 쉽게 살 때도 있었던 반면에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게 다 경매 막 몇 명씩 뭐 10명씩 달라붙어서 하는 경매였기 때문에 뭐 좀 진짜 경매 같은 경매를 많이 해서 모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조금이라도 더 적은 금액에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초치기 같은 거 연습하고 그랬던 재료를 누가 준비해 주고 나는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작업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내가 다 안 찾아도 알아서 다양한 각도로 사진 잘 찍어서 모아준 것 중에 내가 고른다. 뭐 일종의 저는 그게 좀 화방이나 재료상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경매를 통해서 뭘 가져온 게 본질은 아니지만 그냥 작업의 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때는. 수석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저희 어른들이 뭐 이렇게 돌을 감상하고 그런 거를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돌을 발견하면 그걸 꼭 주머니에 넣어서 나중에 주머니가 좀 불룩해진다거나 그걸 서랍에다 모아놓고 그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린아이가 뭐 좋아할 취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작은 돌들을 모은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 뭐 곤충들 뭐 죽은 곤충들을 모으거나 버려야 되는 물건들을 좀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유독 근데 저만 뭐 뭔가를 기르거나 그런 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런 작은 물건들을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성격인 것 같은데 크고 남들한테 드러나는 것보다는 작고 좀 숨기기 편한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뭐 반대로 지금은 저는 아주 큰 작업들을 보면 되게 전율 같은 걸 느끼고 그 작업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완전히 고정된 제 성향이라고 생각은 안 되고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당시 전시를 준비할 때 제 뭐 개인적인 상황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뭐 제가 큰 작업 공간이 있었던 거나 뭐 아주 많은 재료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또 작게 실험을 하고 싶을 시기였기 때문에 빨리빨리 작업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오래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빨리빨리 좀 표현하고 싶은 시기였기 때문에 잘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작은 작업이 그러기에 좋았고 그리고 뭐 또 얘기한 대로 제가 뭐그 작은 프라모델을 만드는 그런 취미가 있었고 또 뭐 작은 곤충을 또 모으고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한참 작업을 할 때는 타이머를 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작은 작업은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계속 그거를 하고 있는 시기가 있어서 저도 딱 멈추는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걸리버 여행기는 저도 되게 특히 이제 뭐 그 첫 회, 그러니까 1부, 2부 그 두 화는 정말 좋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연결져서 작업을 한 적은 없지만 뭐 연관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얘기였으니까. 동양의 전통적인 지금은 좀 뭐 다시 유행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뭐 옛날 사람들이 즐겼던 뭐 그것도 일종의 예술 행위 뭐 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거에 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작업실에 이렇게 뭐 어디서 구한 수석들 뭐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수석의 일부로 인간을 집어넣고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뭐 길을 가다 우연히 또 누가 버린 수석을 제가 누군 버렸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 수석은 조금 내가 알던 수석은 이런 검정색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점잖은 어떤 인물 뭐 그런 수석이라면 걔는 좀 화려한 돌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돌이긴 하지만 모두 다 흥미로운의 시작점은 그 돌인 것 같은데 이 돌을 보고 그 뭐 꼭 너무 고상하고 점잖은 돌만이 아니라 좀 예쁜 돌들도 찾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이 들었고 걔를 시작으로 이제 국내 국외에서 돌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 그 작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결정을 못 내린 작업인데 그냥 우선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보자라고 생각이 돼서 거의 뭐 전시를 준비하는 내내 쉬지 않고 돌을 모으는 행위를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해서 보여준 작업이고 국내에서는 뭐 이제 그렇게 많은 돌을 구하진 못했고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돌들을 이제 매일 밤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걔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결합을 할까, 배치를 할까, 그거를 고민을 이제 그거는 전시장에 가서 전시 공간에 맞춰서 해서 나온 결과고, 그렇습니다. 근데 돌을 처음에 어떤 의도를 안 가지고 모으기도 했지만 그 돌 하나하나가 뭐 굳이 내가 뭐 거기에 어떤 뭐 변화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멋지기 때문에 뭐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변화를 주거나 뭐 제 손길을 가하지 않은 채로 전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참 미묘한데 사실 제가 구입한 이 돌들은 뭐 예를 들어 국내에서 구입한 수석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된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어, 어, 가지고 있는 기준도 있고 또 그냥 형태를 정말 감상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저도 기준이 있는데 뭐 그래서 구하기가 쉬운 편인데 이 뭐 외국에서 구입한 돌들은 그러니까 광물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금 근데 어느 부분 그런 기준이 저한테는 작용을 해서 동양에서 돌을 좋은 돌이라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조금은 작용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뭐 이제 순수하게 그냥 저만의 그냥 예쁘냐 안 예쁘냐 갖고 싶냐 안 갖고 싶냐 뭐 그거에 의해서 저 가격이면 살 수 있냐 안 살 수 있느냐 그런 거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고 제 기준에서는 제의 가치보다는 금액이 낮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편이긴 하고 근데 정말 갖고 싶은데 제 경매이다 보니까 좀 과열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좀 비싼 가격에 사는 경우들이 있고 예를 들어 10만 원에 구입한 돌이랑 만 원에 구입한 돌이랑 막상 제 작업실에 오면 가치는 똑같아서 결국은 10만 원짜리는 뭐 구석에 있고 만 원짜리는 좀 눈앞에 있고 그런 경우들도 많은 편이고요. 지나가다 주순 돌들도 있고 뭐 특히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수석을 이제 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특히나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내놓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그냥 습득을 하는 거였고 그 외에는 이제 다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직접 뭐 지금 조금 여유가 있다면 직접 캐러 다니면 더 좋았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나라 돌은 원하는 만큼 화려한 돌이 많이 나오진 않은 편이라 그거보다는 이베이를 통해서 구입하는 게 더 뭐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너 아트 스페이스는 공간이 아주 넓은 편은 아니고 하지만 작가
뭐 작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배려를 되게 잘 해주시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좀 부담 없이 내가 그냥 어, 아무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했던 작업이라, 그렇게 막 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조금 이것들이 전시 공간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런 걸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것들을 그냥 했던 작업이고, 그래서 뭐 생각 중에 하나는 뭐가 중요하게 작용했던 인물상들을 빼고 전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인물상을 다 뺀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인물상을 빼고 뭐 인물상이 있었던 흔적들을 뭐 넣었던, 그래서 인물상이 자고 났던 흔적, 뭐 이렇게 뭐 인물을 저는 뭐 일종의 노숙자 내지는 도피자로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인물이 뭐 작은 인물이 자고 난 뭐 박스, 아니면 뭐 텐트, 이렇게 뭐 벽에 설치한 텐트, 뭐 그리고 뭐 인물이 좀 모아놓은 뭐 비닐들, 뭐 내지는 이제 뭐 노숙자들 집을 좀 그때 관찰을 했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이렇게 모아놓은 형태, 그런 것들을 좀 재현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인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물이 만들어 놓은 텐트 모양이거든요. 그게 대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인물이 만든 텐트를 이용해 텐트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비닐과 실을 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닐과 실 내지는 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 결합을 하고 이렇게 구조물을 만드느냐, 그거를 했던 작업이, 예, 이 코너아트 스페이스에서 했던, 예, 작업이에요. 만약에 인물이 들어가면 더 볼거리도 많고 더 재밌는 전시가 될 텐데, 그래서 인물을 사실 넣는 게 항상 전시에는 저는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인물이 들어가면 어떻게도 인물이 주가 되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주가 되지 않고 좀 보조가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뺀 것 같아요. 뭐 인물을 뺀 뭔가를 설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물이 들어감으로써 걔네들이 약해지는 거를 좀 없애고 싶어서, 그냥 얘네들이 약하지만 약한 것들이 그러니까 중심이 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물을 빼는 전시를 했던 것 같고, 그때의 경험으로 뭐 비닐과 뭐 실을 이용한 설치 작업들, 뭐 그런 거를 뭐 조금씩, 예,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가끔 뭐 이제 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비닐 봉지도 모으는데, 그냥 비닐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이 뭐 디자인해낸 비닐 봉투, 뭐 포장지, 그런 거를 가지고 작업하는 작업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이 맞는 상황에서는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뭐 버려지는 물건이라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 텐트의 형태, 특히나 그 돈이 없는 노숙자들이 진 텐트의 형태가 비닐과 그 뭐 끈,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미니어처화 하다 보니까 뭐 나온 게 제일 크긴 하지만, 저는 그 비닐하고 실이 만났을 때 그 긴장감, 뭐 그러고 좀 뭐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인간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고, 좀 저도 항상 내가 어떤 끈을 놓으면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위기감을 항상 갖고 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것도 있고, 반대로 그 사람들이 그 정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구조물들, 뭐 일종의 그것도 집인데, 목표는, 그것들이 저는 되게 형태적으로 멋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다른 생각 없이 그냥 그 형태를 좀 재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 작업이 인물 빼고는 되게 가변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결정을 확 못 내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언제든 좀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마련됐을 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여건이 잘 맞아 들어갈 때.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물이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물을 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물이 제 주변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어, 그래서 지금 이 작업실이 비가 새는데, 올해 좀 낡은 건물이라 뭐 옥탑이나 그런데 비가 좀 새는 편인데, 그게 저는 그렇게 싫지는 않거든요. 작가들마다 작업실이 비가 샌다고 하면 그건 정말 나가야 되는 중대 사항인데, 저는 물을 싫어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는 뭐 문제가 되지 않네? 뭐 그런 생각으로 사는 편인데, 걔를 소재로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때 전시 제목이 불멸의 임기응변이거든요. 이런 이제 주제가 저한테 주어졌을 때, 제가 최근에 하는 임기응변은 비가 셀 때 걔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뭐 그게 좀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했고, 전시 공간이 실제로 물을 맘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뭐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물을 맘대로 쓰는 건 쉽지 않은데, 이 공간은 안에 그러니까 수돗물이 나오는 공간이라 물을 맘대로 써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 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순환시키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누군가 조금 그 노숙자의 텐트랑 비슷한 맥락으로 누군가 물기를 막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그런 상황을 재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사물들로 물기를 만드는 그런 수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좀 제 작업이 작고 실내에 있고 좀 연약한 작업이라면 좀 재질적으로 좀 강한 재료를 이제는 사용하고 싶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집어 던져도 안 깨질, 뭐 아니면 뭐 며칠 비를 맞아도 괜찮을 뭐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작품을 이나 아니면 뭐 SNS 활동으로 뭐 이렇게 작품을 보여주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지는 아직까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싫어서 안 했다거나, 뭐 작품을 그렇게 보여주기 싫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그냥 좀 작업할 때는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그런 외부 활동을 안 하는 편이긴 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사람과 소통하고 그런 거는 좋아하는 편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뭐 앞으로는 조금 더 뭐 어떤 형식으로든 좀 더 쉽게 작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싶어요. 계속 바뀌는데, 작업에 대한 제 생각은 계속 바뀌는데, 또 계속 그나마 좀 유지를 했고,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뭐 잘 모르겠는 거를 어떻게든 이제 시각화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왜 작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작업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뭐 계속 그거를 진행을 계속 하는 게 뭐 작가가 저로서는 그게 작가적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작고로든 기억에 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근데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계속 작업을 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동시대 작가로 뭐 남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사실 지금 제일 뭐 막히는 시기고 제가 좀 불확실한 시기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일 어려운 딱 시기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어쨌든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인간에 대한 뭐 연민이나 뭐 애정 그게 작업의 제일 그래도 근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와 관련된 뭐 작업을 하길 기대를 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또 그거 외에 뭐 관심을 갖는 건 어떻게 사물과 뭐 사물을 연결을 할까 아니면 인간과 뭐 사물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뭐 그런 거에 이제 미술적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시도들을 좀 계속 할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시각화할까 아니면 어떻게 멋지게 결합을 시킬까 그걸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할 것 같아요.